드디어 가장 중요한 벡터 오퍼레이터에 대한 셀렉션 룰을 보기로 했는데요. 잠깐. 내가 전혀 쓸데없는 노트를 갖고 왔어. 딴 걸 갖고 왔어. 또 항상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렉처노트를 만들려고 컴퓨터 바닥 켜놨다가 나올 때는 딴 걸 들고 있어. 이상하더라 했지.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벡터 오퍼레이터에 대한 셀렉션 룰을 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봤었냐면 bxyz가 벡터 오퍼레이터의 세 개의 성분일 때 b 플러스 마이너스를 bx 플러스 마이너스 iby로 정의하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b는 0. 왜냐하면 벡터 오퍼레이터의 정의에 의해서. 두 번째 lc b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한 거니까 증명을 했고, L 플러스 마이너스 BC는 마이너스 플러스 H바 플러스 마이너스. 다섯 번째 L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2배 H바 C.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식하게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숙제로 요번 숙제에 냈어요. 요걸 증명하면 되는데, 첫 번째, 그래서 요걸 하나씩 각각 두 상태의 샌드위치를 시키면 첫 번째 거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나? n 프라임
L 프라임 M 프라임 LC BC BC LC MLM 이게 0이죠. 그죠? 커뮤니티. 근데 이거는 LG를 이거는 오른쪽에 이건 왼쪽에다 하면은 어떻게 되나? M 프라임 H 바 이 0이죠. 따라서 여기는 요양은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m과 m 프라임이 다르면 반드시 이건 0이 되겠죠. 물론 m과 m 프라임이 같으면 그건 좀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커뮤테이션 1번이라고 붙인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에서 나온 셀렉션 룰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쓰면 N 프라임, L 프라임, M 프라임, LG, V 플러스 마이너스, V 플러스 마이너스 LG, NLM, 플러스 마이너스 H 바,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 apply 하면은 M 프라임 H 바, 여기다 apply 하면 M H 바, H 바를 이쪽으로 넘기면 H 바를 끄집어내면 M 프라임 마이너스 M 넘어오면은 위에 플러스 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이것도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앞에 게 0이 아니면 뒤에 게 반드시 0이어야 되죠. M 프라임이 1인 경우. 이게 1번, 2번에서 나오는 셀렉션 룰이죠. 그래서 잘 보면 여기요 V 플러스, V 제로, VZ, V 마이너스가 마치 앵귤러 모멘텀이 1이면서 퀀텀 넘버가 플러스 1, 제로, 마이너스 1인 것처럼 작용을 하죠. 셀렉션 룰을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 0인 컴포넌트라고 하면 앵귤러 모멘텀이 컨서브가 되려면 m과 m 프라임이 같아야만 0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게 플러스면 m 플러스 1이 m 프라임이랑 같아요. 마이너스면 m 마이너스 1이 m 프라임이랑 같아요. 다음과 같이 그리고 관계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럼 Vx랑 Vy에 대한 셀렉션 룰은 어떻게 되냐? V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어넣으면 Vx와 Vy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도 우리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요 베이시스를 고르는 게 더 앵귤러 모멘텀의 컨서베이션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보기 쉬워요. 만약에 Vx나 Vy로 하면 m 플러스 1과 m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다 있는 그런 항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나머지 3, 4, 5에서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3, 4, 5에서도 역시 저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양쪽에 왼쪽에 n', l', m', 오른쪽에 n, l, m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는 l 플러스랑 l 마이너스가 n, l, m에 작용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아니까 우리 그거는 우리 이제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거는 결과만 쓰려고 그러죠. 이 세 개는 숙제로 역시 오늘 내준 숙제에 있어요. 숙제에 있는데 뭐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죠. 요 세 식의 왼쪽 오른쪽에다가 NLM 프라임을 집어넣은 다음에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요양은 여러분들이 리듀스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우리 도입한 양이고 앞에 세 요양이 나왔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우리가 클랩시 고단 코에피션트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죠. 지난 학기에 앵귤러 모멘텀을 더할 때 클랩시 고단 코에피션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대략 정의를 얘기했지만 그거 실제 계산할 때 어떻게 쓰는가는 우리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클랩시 고단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뭐냐면 앵귤러 모멘텀이 그냥 우리 J라고 합시다. 뭐 L도 있고 S도 있고 하니까 J1과 J2를 합쳐서 J인 스테이트를 만들면 우리가 그 스테이트들 사이의 관계 하나는 인디비주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텐서 프로덕트 하나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둘 다
그 주어진 सब스페이스에서 컴플리트 셋을 이루죠. 따라서 한 스테이트는 한 베이시스에서 한 스테이트는 다른 베이시스에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completeness relation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J랑 M이라고 하면 이거는 J1, J2, M1, M2. 요거는 첫 번째 게 J1, M1, 두 번째 게 J2, M2의 퀀텀 넘버를 가진 스테이트를 곱한 텐서 프로덕트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요거는 인디비주얼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베이시스에서의 고유 함수들의 셋이고 요거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거죠. 근데 이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쓰면 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M1, M2, M, J1, J2, J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가능한 썸은 M1, M2에 대한 썸을 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죠. 물론 가능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쓰고 또 J1과 J2에 대한 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약간 내가 썸으로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말로 하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 J1과 J2를 합해서 나오는 토탈 J 퀀텀 넘버는 J1 플러스 J2부터 하나씩 줄여서 J1 마이너스 J2의 절대값까지 J1이 더 크면 J1 마이너스 J2, J2가 더 크면 J2 마이너스 J1. 그냥 항상 큰 거를 J1으로 놓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다 그런 썸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음같이 주어져 있으면 그때 나타나는 요 앞에 붙어 있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인디비주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때 요 앞에 붙어 있는 계수를 클랩시고단 코에피션트라고 불러요. 클랩시고단 코에피션트가 있는데 우리 컨벤션은 뭐 책마다 다르고 사람만 쓰는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이 뭐지? 그리피스가 썼던 노테이션 쓰면 M1, M2, M 아주 노테이션을 보면 명백하죠. J1, J2, J도 이 캐피털 J는 이 두 개를 합한 거죠. J1, J2를 합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J1 플러스 J2부터 J1 마이너스 J2의 절대값까지에 대한 모든 썸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썸이 아까 말한 것처럼 J1, J2가 이거는 아비트리한 썸이 아니고 J1 플러스 J2부터 J1 마이너스 J2의 절대값까지. M1과 M2의 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앵귤러 모멘텀과 요 앵귤러 모멘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M1 플러스 M2가 large M이 되는 썸만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럼 클래식 코에피션트 어떻게 구하냐? C, J1, J2, J, M1, M2, M은 요 각각의 스테이트가 오소건을 하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고 하면 왼쪽에다가 J1, J2, M1, M2 스테이트를 쓰면 요 같은 것만 남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써봤자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M1, M2 즉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인디비주얼 아이겐 모멘텀의 베이시스로 썼을 때 앞에 있던 코에피션트 그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모든 게 일반적인 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것만. M이 M1 플러스 M2가 아니면 0이고 왜냐하면 Z 컴포넌트의 컨서베이션 그 다음에 J는
J1 플러스 J2, J1 플러스 J2 마이너스 1, J1, J2까지. 이렇게 될 때만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쓰면 셀렉션 룰을 쓰면 벡터 오퍼레이터에 대한 셀렉션 룰을 쓰면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V 플러스 마이너스를 VI로 쓰면 언제 0이 아니냐면 델타 L이 앞에서 본 것처럼 델타 L이 뭐냐면 아까 요게 1 요게 앵귤러 모멘텀 1인 오퍼레이터니까 그거랑 더하면 요거는 L이 1인 거 J가 1인 거랑 L인 거랑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J 플러스 L 플러스 1, L 프라임이 L 플러스 1. 요거는 L 프라임이 L 마이너스 1. 요거는 L 프라임이 L. 인 경우 성립하니까 이거는 델타 L이 제로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일단 0인지 아닌지를 0이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델타 M은 C 컴포넌트인 경우엔 0,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XY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세 개를 다 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기서 이런 데서는 다음과 같은 클래식 고단 코에피션트가 나오니까 어떻게 다룰지 모르니까 우리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R hat 벡터 오퍼레이터 이거에 n이 2, l이 1 initial state, final state는 n이 3, l 프라임이 2인 경우 모든 가능한 벡터 오퍼레이터의 넌지로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얼마냐? 처음엔 난감하죠. 그걸 이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3, 2m 프라임 ri 이거는 뭐 햇이나 뭐 r이 하나 더 있으나 뭐 상관할 필요 없고 r을 붙일까? r 벡터를 이렇게 쓸까? ri 2, 1m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m 프라임은 l 프라임이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0 다섯 개 m은 l이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0 세 개 있죠. 제일 처음에
그러면 m과 m 프라임이 이게 우선 L 프라임이 2, 패러티 이분이죠. L이 1, 패러티 오드죠. 그러니까 요거가 넌제로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패러티에 대한 걸 보면 그렇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먼저 계산을 하면 가장 쉬운 게 m 프라임, n 프라임이 m 프라임 m이 0일 경우니까 그 중에 0이고 c인 경우. 이게 사실 제일 계산하기 쉽죠. 이거를 보면 3, 2, 0 R 코사인 테타 사이 2, 1, 0 3, 4 이건 물론 레디얼 파트 R 3, 2 스타 R R R2, 1 R R 스퀘어 Dr 그 다음에 Y20 스타 코사인 테타 Y10 D 오메가 사실 뭐 복잡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여기서 계산하지 않고 이거 답을 그냥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면 사실 우리 이걸 다 계산을 하면 2의 12승 굉장히 무서운 값인데 다음 하이드로진 했던 Z가 1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네요. 그렇지만 우리 자세한 값은 몰라도 A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아까 썼던 걸 보면 위에 썼던 이거는 위에 썼던 이거 다시 쓸 필요가 없지. 위에 썼던 이거는 C M 프라임 M 0 0 그러니까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컨트롤 넘버 0인 것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L1 J1 J2 J니까 J1이 뭐야? L이 1이잖아. 1 뭘 보냐면 지금 J1 J2를 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이게 J1 J2가 아니라 요게 J1 요게 J2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한 거는 두 개를 더해서 요거랑 퀀텀 넘버가 같아야 되죠.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J1 1 J2 1 다시 말한 것처럼 벡터 오퍼레이터면 이게 앵귤러 모멘텀 1인 오퍼레이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증거를 봤으니까.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1, 1을 더하면 2, 1, 0가 가능한데 오른쪽에는 L 프라임이 2니까 0이 아닌 거는 요 식에서는 요거만 있는 거죠. 요거에다가 요게 A인 거죠. 근데 문제는 왼쪽에 요거를 구하고 싶은데 A는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게 꺼졌네. 이게 아니지. 아이패드가 아니지. 이렇게 해서 보면 어느 걸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이게 화면에 안 나타나? 저기 또 꺼졌네? 저게 시간이 되면 꺼지나? 아니 켜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인풋? 동이야. 오케이. 저 불이 들어와 있는데? 왜 안 들어오지? 메뉴? 메뉴? 인풋. 인풋. 아무것도 성립 안 하는데? 아무것도 성립 안 할 때는? 아무것도 성립 안 할 때는 껐다 켜면 되는데? 안 켜지네? 저기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됐다. 얍! 어라? 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오겠지. 나오는 사이에 내가 이거를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 보기. 전처. 좋았어. 이건 뭐야? 메인 메뉴. 나오는구나. 이걸 크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컨트롤 4인가? 좋았어. 됐다. 이게 그 그리피스 책에 있는 소위 클랩시보다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을 보면 저게 맨 왼쪽 위에 보면 1 곱하기 1이 돼 있죠. 1 곱하기 1이 요 J1, J2, 1 곱하기 1인 경우에요. 그래서 이 클랩시보다는 테이블을 보면 저기 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왼쪽에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줄엔 플러스 1, 0, 0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각각 M1, M2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로 컬럼으로 보면 맨 처음에 2 플러스 2로 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 왼쪽은 이게 로우인가? 로우는 J1, J2의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근데 1, 1이니까 저기 나타나는 두 개의 수는 M1, M2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M1, M2가 1, 1, 1, 0, 0, 1 각각 다음 같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저 넘버는 첫 번째 게 J, 두 번째 값이 부호가 있는 게 J, large M 값이에요. 그래서 앞에 2 플러스 2는 J가 2이면서 M이 2인 거. 두 번째 건 2이면서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거 막대기가 있으면 좋은데? 소화기를 쓸 수는 없고. 가만히 있어요. 나 막대기 갖고 올 걸. 자 없나? 여기 분실물 중에 자가 없나? 자는 안 잃어버리네. 그럼 내가 펜으로 나왔어. 그래서 여기 2 플러스 2, 2 플러스 1, 2, 0, 2,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가 J가 2일 때 보고 그 다음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제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려면 지금 앞에 있는 건 1, 1이고 J가 2이고 M이 제로인 거. 그러니까 위에서 이름 내세운 거 2, 제로인 컴포넌트를 보면 요거죠. 요 중에 M1, M2가 0인 거. 2, 제로 중에 M1, M2가 0인 거. 요거죠. 그죠? 요게 나오면 이 테이블의 고양의 스퀘어 루트 2를 취해요. 아니, 스퀘어 루트를 취해요. 쏘리. 스퀘어 루트를 취해요. 이런 건 어떻게 스퀘어 루트를 취하나요? 음수인데. 이거는 요 절대값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테이블을 어떻게 읽는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에 따르면
지금 112000는 11 조금만 얘기했잖아. 20 1120면서 M1 M2가 3분의 2니까 요게 2 오버 3. 그래서 요게 1 곱하기 1이지만 이런 게 원래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나처럼 입자물리 이론하는 사람들은 이거 말고 또 다른 좀 더 많은 테이블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 슬라이드죠. 처음부터. 처음 이건데? 아, 그럼 이거부터 할 거예요. 많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맨 첫 번째 위는 스핀 2분의 1,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왼쪽에 이게 좀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크게 해야지? 컨트롤 4지. 컨트롤. 오, 좋은데. 그다음에 내리 어떻게 내리지? 됐어. 또 안 커지나? 이게 제일 큰 거. 그래서 맨 왼쪽 거는 2분의 1 곱하기 스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왼쪽 로우는 보면 M1, M2인 거죠.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위에는 스핀 1, 1인 거. 그게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 제로인 거. 2분의 1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클랩스 거단 코에피션트는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까 본 게 조금 아까 그리프스 책에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요. 1 곱하기 1 요거에서 나온 식이죠. 그죠? 여기 테이블이죠. 요거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런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됐으니까 관계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다시 원래 거로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하네. 다시 줄여. 안 줄어지나? 줄여지지. 앞으로. 요걸 다시 보면. 그래서 뭐냐면 요 리듀스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요게 A니까 A 요게 뭐냐면 스퀘어 루트 2 오버 3 내가 제대로 썼네. 2, 1이니까 요 리듀스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다른 것 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것 지금 하나 구했죠. 요 셀렉션 룰을 만족하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딴 건 우리 고를 필요 없죠. 3, 2, 2, V 플러스 2, 1, 1. 다시 말하면 M 값이 가능한 모든 걸 보는 거죠. M 값이 가능한 모든, 왜냐하면 N, L, N 프라임, L 프라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요거 중에서 넌제로인 값을 보면 요건 넌제로죠. 요게 J1의 Z 값이 플러스 1이니까 1, 1에서 2가 되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보는 것처럼 아까 내가 셀렉션 룰을 보면 V 플러스에 대한 셀렉션 룰이 있었잖아. V 플러스에 대한 셀렉션 룰은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C 1, 1, 2 그 다음에 1, 1, 2
요 값은 알죠? 요 값은 여기 계산한 거에서 알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문제는 클랩시고단 코에피션트의 문제예요. 요거는 클랩시고단 코에피션트 112면 어떻게 되는 거야? J1 M1 M2를 해서 2가 되는 건데 J가 2니까 2의 제일 맨 왼쪽 위죠.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고. three to one. V 플러스가 있는 경우 3 to 2 1. V 플러스가 있는 경우 요게 1이니까 요거랑 요거 1에다가 요거 더한 게 이거랑 같아야 되죠. 이거는 이게 1이고 이게 0. 0이 아닌 거는 이게 0. 이거는 다 1. 이걸 다 이게 또 하나 어떤 게 가능하냐면 1이 0가 있고 2원 0가 있고 제로를 했으니까 지금 2원 1, 2원 0, 2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다음 같은 게 넌제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요게 V 플러스에서 가능한 요거밖에 없어. 하나는 위에 했으니까 요거 하나 했고 이렇게 세 개만 넌제로 매트릭스 엘리먼트죠. V 플러스에 대해서는 이거는 V 플러스인 경우 항상 앞에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가 붙으니까 C 이게 J1 이게 J2라고 하면 아까 똑같은 거 어떤 것도 상관이 없지만 0, 1, 1 0, 1, 1 그 다음에 1, 1, 2 여기도 0, 1, 1 J1, J2가 J, 0, 1 0, 1인 거는 요 줄이죠. 0, 0, 1이니까 그 다음에 J1, J2가 1, 1에서 2가 되니까 2, 1이네 2, 1 2, 1에 아까 뭐라 그랬지? 2, 1에 0, 1 2, 1에 0, 1이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죠.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요거. 이거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 C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헷갈려? J1을 어느 걸 J1이라고 쓸까? 사실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J1이 이걸 J1, J2로 써요. 그래서 이건 상관이 없이 똑같은 거니까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그럼 J1 플러스 1 J2 0 위에 거는 1, 1, 2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면 세 번째 줄에 2, 0 6분의 1이죠. 스퀘어 루트 6분의 1 다시 또 다 쓰기 귀찮으니까 요게 마저 해봅시다. 이제는 V 마이너스만 하면 되죠. V 마이너스가
넌제로인 거. v 마이너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 1, 3, 2. 마이너스니까 요 값에서 요걸 뺀 게 여기 있는 거랑 같으면 되죠. 그러면은 가능한 게 제일 큰 게 1, 0. 2, 1, 3, 2. 그 다음에 제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거 3개만 있죠. 다른 건 다 0이고 요거 3개만 있는데 이 경우에는 v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J1J2를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할 때마다 헷갈리네. 어떤 거 써도 상관이 없어요. J1J2는 어떤 거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스퀘어 루트 다 스퀘어 루트가 붙어 있고 뒤에다 똑같은 3, 2, 2, 1, 3, 2, 2, 1, 2, 1이 붙어 있고 앞에 있는 거는 C. 어떤 걸 써도 괜찮은데? 이게 아까 컨벤션대로 하지 마. 자꾸 바꾸지 말고.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어떤 걸 써도 괜찮아요. 1, 2라고 하면 1이 1, 2라고 하면 1이 마이너스 1, 1, 제로죠. 위에 있는 거는 1, 1, 2지 뭐. 그죠? 이게 1이니까 1, 1, 2죠. 그러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중에 2, 제로 요거 6분의 1이죠. 아까 내가 J1과 J2를 바꾸면 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서 얼마야 이게? 6분의 스퀘어 루트 6분의 1. 더 간단하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 할 수 있고. 여기는 C J1 J2 J1이 마이너스 1 제로 마이너스 1 1, 1, 2죠. 마이너스 1 제로 마이너스 1 제로 네 제로인데 2 마이너스 1이야. 2분의 1이죠. 스퀘어 루트 2분의 1.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1, 2죠. 1, 1, 2인가? 1, 1, 2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2, 1이죠. 이건 1로 줘. 오케이. VG는 이거는 JZ가 0이니까 J1Z가 0이니까 이거의 M이랑 이거의 M이랑 같아야 되죠. 같은 거 중에서 이게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 1. 제로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거 외에는 전부 0이죠. 여기는 앞에 개수가 스퀘어 루트 2가 안 붙고 다만 이것도 뒤에 3, 2 이건 다 똑같이 붙고
reduced matrix elemen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할 거는 몇 개 없다는 걸 알죠? 이건 우리 다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것도 원인데 내가 빼먹었네. 그럼 이거는 C 어떻게 되는 거야? M0 이게 1이죠. 위에는 여전히 112죠. 그죠? 112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봐야죠. 0, 1 요 줄이죠. 0, 1인데 2, 1 0, 1이면서 0, 1에서 2, 1 2, 1이니까 저 맨 앞에 2분의 1이죠. 이게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야. 이거는 역시 0, 0, 0해야 되고 1, 1, 2죠. 0, 0, 2, 0. 3분의 2죠. 스퀘어 루트 2 오버 3. 이거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2죠. 0,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분의 1이죠. 스퀘어 루트 2분의 1.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복잡한 거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구하는 연습에서 우리 앞에 있던 셀렉션 룰, 여러분들이 물론 숙제에서 증명해야 될 셀렉션 룰에다가 클랩시 고단 코에피션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클랩시 고단 테이블 혹은 좀 더 복잡한 일반적인 다음 같은 경우, 물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이 중에 하나가 벡터 오퍼레이터니까 원인 것만 사실 관심 있는 거죠. 그거만 우리 보면 된다 이거. 우리 다음과 같이 해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드디어 셀렉션 룰에 대한 얘기는 끝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 다른 걸 보도록 합시다. 이제 앞으로 남은 토픽이 몇 개 안 돼요. 하나는 큰 게 스캐터링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프록시메이션 메소드 중에서 한 개 빼먹은 WKB 메소드를 볼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태까지 쓴 거 중에 지난번에 픽처, 슈레딩거 픽처, 하이젠버그 픽처, 인터랙션 픽처를 얘기했고, 그거에 대한 이그젬플을 들지 않았어요. 슈레딩거 픽처는 우리 잘 알고, 하이젠버그 픽처는 거기에 대한 이그젬플을 숙제에서 냈고, 인터랙션 픽처는 나중에 뭐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도움이 된다니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넘어갔죠. 그렇지만 그럼 그 인터랙션 픽처를 써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도움이 되는 예제가 있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인터랙션 픽처에서 투 레벨 시스템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는 걸 다시 봅시다. 이걸 왜 새로운 관점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내 강의를 들었다면 1학기 때 이미 투 레벨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인 경우에 얘기를 했었죠. 일정한 필드를 두고 이게 스핀이 프리세션을 하는데 이거의 수직인 곳에 라디오 필드를 걸어주면 이 스핀이 어떻게 플립이 되느냐 하는 걸 우리 얘기를 했었죠. 우리 이걸 역시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슈레딩거 인터랙션 픽처에 대한 이그젬플로 우리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보면 가만있어, 그게 어디 있어? 어디 간 거야? 안 갖고 왔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투 레벨 시스템. 왜 우리 투 레벨 시스템을 보냐면 투 레벨 시스템이 가장 간단하면서 양자역학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큐빗도 그렇고 지금 다음과 같은 시스템 투 레벨 시스템인데 그러면 자연계에 그럼 과연 투 레벨만 있는 시스템이 있냐? 그렇지 않죠. 뭐 하이드로젠 애텀이나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면 항상 레벨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투 레벨 시스템은 어디서 갑자기 나오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항상 관심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레벨을 그리면 어느 에너지 레벨이 다음과 같이 있고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에너지 레벨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집어넣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 요 사이에 하나를 뭐라고 할까? EA, EB. 그러면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그 프리퀀시로 요 사이 여기다가 퍼터베이션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건 요 둘밖에 없죠. 딴 거는 에너지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가 요 사이에 해당되는 프리퀀시, 물론 이게 뭐 언서티니티 프린시플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약간 뭐 뿌옇지만 스미어가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 에너지 레벨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인접한 에너지 레벨들이 곧 에너지 차이가 요 두 차이가 아주 작아서 요 두 차이보다 훨씬 클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퍼터베이션을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진동수에 의한 퍼터베이션만 준다고 하면 effectively 우리는 요 두 시스템, 두 레벨만 있는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무시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언퍼터브드 해밀턴에 있는 투 레벨 시스템이 데피니트 패러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투 레벨이 A와 B가 있는데 이거 아이겐밸류 언퍼터브드 해밀턴이었네. H바 오메가 A 이 B는 H바 오메가 B. 그래서 이 A가 이 B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해밀토니안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쓰면 EAA 그래서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사실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면 아마도 인피니트 디멘셔널 매트릭스로 쓰면 인피니트 디멘셔널한 매트릭스로 써야 될지 몰라요. 만약에 아이겐 스테이트 개수가 무한히 많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투 레벨에서는 스테이트의 수가 두 개죠. 그러니까 effectively 요 해밀토니안은 H0는 A와 B의 베이시스로 쓸 때는 2x2 매트릭스로 쓸 수 있어요. 자, H0는 예를 들어서 H바 오메가 A 그 다음에 여기다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집어넣는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E0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면 시간에 대해서 오슬레이팅하는 교류 전기장을 걸어주면 X축 방향으로 걸어주면 그것에서 생기는 퍼터베이션이 다음과 같은 형태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시간에 대한 거는 우리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에 걸 쓰면 되지. 우리 좀 이따 쓰고. X에 대한 A, B 사이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줄 텐데 H0가 패러티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하면 A, B가 패러티의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같은 패러티를 가지고 있고 X는 오드 패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0이죠. 이 0이라는 건 뭐냐면 이 퍼터베이션을 2x2 매트릭스로 썼을 때는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0이고 오프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만 있다는 거죠. 물론 지난 1학기에 했던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일 때는 일반적으로 다이아고널 텀도 있는 경우를 했었죠.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오프 다이아고널 텀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고양 뭐냐면 이거를 봅시다. 물론 다음과 같은 양이 0이 아니려면 A와 B는 다른 패러티를 가진 아이겐 스테이트여야 되겠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 그럼 H1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쓰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0. 이게 A, B니까 A, B면 여기는 요 텀이 A에서 B로 가는 거면 하나가 W 코사인 오메가 T면 일반적으로 W가 컴플렉스 넘버일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컴플렉스일 수가 없지. 왜냐면 H1이 허미션이에요. 어쨌든 가장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합시다. 자, 이제부터 이제 그럼 이볼루션을 다룰 때 어떻게 보냐? 인터랙션 픽처를 쓴다 이거예요. 인터랙션 픽처를 우리가 편의상 psi i가 인터랙션 픽처를 나타내는 서브스크립트라고 하면 e to the I 슈레딩거 픽처에서의 psi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트랜스폼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DDT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물론 IH바를 곱해볼까? IH바를 곱하면 이걸 곱하면 마이너스 여기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H0가 나오고 요거를 여기다 어플라이하면 토탈 해밀턴이 H0 플러스 H1이 나오니까 H0 여기서 미분한 거 나오는 거 H0를 빼면 V만 남죠. 포텐셜만 남죠. 그래서 포텐셜만 남는데 그거를 이쪽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I H바 VT VT는 VT 혹은 요게 VT 아니 VT 다르지. VT는 이제 정의를 해야죠. VT는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인터랙션 픽처에서 우리 봤으니까 이 VT는 H1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인터랙션 픽처를 얘기했을 때 인터랙션 픽처로서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 오른쪽에 이건 시간에 대한 미분이고 나머지 나타나는 거는 포텐셜만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그 포텐셜 텀이 그냥 포텐셜 텀이 아니라 슈레딩거 픽처에서 나오는 퍼터베이션 포텐셜에다가 닿은 것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준 양으로 주어지죠. 요거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쓰면 퍼터베이션 요걸 파워 시리즈로 쓰면 된다는 거죠. 요건 지난번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쓰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툴 레벨로 쓰면 H1에 대한 H1이 매트릭스를 어떻게 쓰는지를 아니까 요걸 곱해서 BT가 2x2 매트릭스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우리 볼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봅시다. BT는 요게 H0가 아까 다이아고널하게 H바 오메가 A랑 H바 오메가 B가 됐었죠. 그러니까 H0의 제곱은 넌 다이아고널 엘리먼트 갖고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H바 오메가 A의 전체 제곱, H바 오메가 B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니까 계속 H0의 파워는 각각 다이아고널 텀의 파워로만 들어가지 오프 다이아고널 텀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근데 요거는 엑스포넨셜 텀은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는 걸로 정의를 한다니까 H0의 n승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죠. H0를 그러면 양변에 A, B를 집어넣으면 이쪽에 A가 있으면 이걸 A를 H0를 이쪽에다 집어넣으면 H0 대신에 EA, H바 오메가 A, H바 오메가니까 오메가 A죠. 그죠? 다시 말하면 E to the I T 오버 H 바는 아니지. 내가 좀 왼쪽에 A를 어플라이 하는 게 아니죠. 나 말을 잘못했어요. 위에는 내가 왼쪽에 얘기하는 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거 E to the I 오메가 A T E to the I 오메가 BT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매트릭스를 얘기하면서 내가 갑자기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E to the I 오메가 AT E to the I 오메가 BT 0, 여기는 아까 썼잖아. 0 W 코사인 오메가 T W 스타 코사인 오메가 T 0. 이건 마이너스니까 이거에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주면 되니까 앞에 거부터 먼저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처음엔 0 이렇게 곱해주면 W 코사인 오메가 T E to the I 오메가 AT 요걸 곱해주면 W 스타 코사인 오메가 T E to the I 오메가 BT 마지막 건 0. 요거에다가 이거를 곱해주면 여러분들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알죠? 혹시 모르는 사람 없지? 아니 요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혼자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알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첫 번째 거는 0.
언제부터 아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할 때가 곧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거는 W 코사인 오메가 T e to the I 오메가 A 마이너스 오메가 BT. 마지막 텀은 0. 여기 있는 텀이 W 스타 코사인 오메가 T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A 마이너스 오메가 B T. 리얼 매트릭스는 아니지만 허미션 매트릭스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제 보면 여기는 요 양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요 양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 to the I 오메가 A 마이너스 오메가 B T 코사인 오메가 T는 코사인도 역시 엑스포넨셜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를 할 때는 오메가 A 마이너스 오메가 B가 거의 오메가 근처로 되는 경우, 그럼 요거는 굉장히 천천히 변하고 요거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 거죠. 빨리 변해서 에브리지 아웃 되면 이건 0이고 조금만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처럼. 우리 앞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쓴다면 할 거는, 또 하나는 우리 결국 만약에 이걸로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한다거나 할 때 우리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 물론 여기서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를 쓰면 우리가 이게 사실 하모닉 포텐셜이죠. e to the I 오메가 t랑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있는데, 하나는 포톤을 혹은 퀀텀을 내는 거고 하나는 흡수하는 오퍼레이트 부분의 두 개를 합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에너지 컨서베이션, 이거 결국 만약에 쓴다면 그냥 무식하게 t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그러면 델타 펑션으로 나올 거예요. 델타 펑션이 비례하는 양으로 나올 텐데, 델타 펑션 하는 이 아규먼트는 오메가가 양수면 오메가 A가 오메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올 수가 없고 요거만 델타 펑션 에너지 컨서베이션에서 요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 포인트는 이걸 안 쓸라 그래요. 안 쓸라 그러는데 아규먼트는 하나는 오메가 A 마이너스 B가 우리가 오메가를 적당히 맞춰서 요게 거의 0이 되도록 만들면 이게 에브리지 아웃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모닉 포텐셜을 봤으니까 하나는 크리에이션, 하나는 퀀텀을 어나일레이션 하는 건데, 우리 저 오메가 A가 오메가 B보다 크면 요양 오메가 A에서 지금 B에서 A로 가는 거니까 이게 업소프션을 하는 거죠. 업소프션을 할 때는 에너지 컨서베이션에서 요 텀만 살아남는다. 두 가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아까 우리 지웠던 그 인터랙션 픽처에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다가 V 대신에 V에다가 뭐냐면 요걸 전부 다 엑스포넨셜로 바꾸고 요걸 무시한 요 텀만 집어넣어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풀 거예요. 요건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